교수님께서 보니까 제 책에서 앞으로 그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각 나라들이 그 생존 방식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그 통화 가치를 예. 떨어뜨릴 예. 일들을 할 것이다. 예.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2008년 각국이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네.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네. 이걸 내수라고 하는데 내수를 부양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자기네 그 수요가 별로 안 좋으니까 결국 수출을 늘렸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렸죠.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아, 네. 그게 이제 한율전쟁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 부양 정책을 썼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돈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한율전쟁의 본질인데요. 네.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2008년에 미국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에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미국이 시작해요. 내년에 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다음에 또 중국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부분적으로 저 한일 전쟁 가담한 것이죠, 그냥. 그렇죠. 아, 그러면 모든 나라가 네.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이렇게 네. 다 환율을 가치를 낮추면 상대는 높은데 나만 낮추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지만 모두가 다 낮추면 이게 또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없는 짓, 사실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농담으로 화성으로나 수출하십시오.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저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요. 저는 지금 금 가격을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 모든 흐름을 보자.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금은 달러로 표시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또 세계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일부가 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중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보유 비중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네. 독일이나 유럽 중앙은행 보면 62%, 한 72%예요. 중국 중앙은행이 저는 계속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된 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1조 1,000억 달러 미 국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상당 부분 팔아가지고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 국채를 내다 던질 것이다. 근데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조금씩 팔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많이 팔게 되면 대량 매도를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팔 것인가 저는 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중국이 미 기축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3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심지어는 무기 생산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덩사피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어떤 의사결정 행동이었을 때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그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우리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비교해봐가지고. 그렇죠. 저는 중국이 조금씩 팔아보면서 자기들한테 이익인가, 미국한테 이익인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팔면은 일본이 사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근데 일본이 그만큼 살 여력이 없고요. 최근 지금 6월 통계 보니까 일본이 중국보다 그동안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좀 줄이고 일본은 좀 늘리면서 일본이 중국보다 미국 국채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중국이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미 달러 가치 급나가죠.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급등하죠. 미 주택 가격, 자산 가격 폭락하죠. 소비 심리 굉장히 위축되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저는 의심을 한번 갖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일이다. 중국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힘없는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고통을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되니까 참 무서운 일인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만약에 확신을 한다면 전제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생존하거나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자들 저는 많이 뵙는데 부자들은 좀 미리서 대응을 합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현금. 예, 그리고 위기가 올 때 부자들을 보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없고 그다음에 용기가 없거든요. 용기라는 건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산감이 많이 떨어지면 또 레버리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많지만, 자기 돈이 많지만 또 은행에서 돈 빌려가 또 사는 거예요. 그냥 쌀 때 그냥 예.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겁먹고 움츠러들죠. 겁먹고 움츠러들죠.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그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자산가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좀 정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상관계가 0.88이나 되는데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일평균 수출이 20억 달러 안팎 계속 유지되고 주가도 뭐 2천 안팎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작년부터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게. 예. 우리나라 개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동안 훌륭한 거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 다니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의도 좋은 건물을 거 있거든요. 네. 그 건물에 와서 사무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계속 정체되니까 거기 그만두고 다시 월급장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투자금 날리고. 네. 그래서 그분들도 국내 주식보다는 지금 해외 주식을 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기회가 중국에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있지만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국 주식 사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 해외가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중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중국이 아주 흔들렸을 때 싸게 그 중국 자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미국 주가 보면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오를 때 어떤 나라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 그거는 미국보다는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국민연금 말씀을 하셔서 지금 미국이 무조건 사면은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ETF 투자가 그냥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연기금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어떤 사회적 자본들이 계속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그렇게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비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은 가계 중 자산 중에서 36%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 비중이 일본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연금은요? 연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기금도 지금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근데 연기금이 과거에는 채권 비중이 높았는데 계속 그 주식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 비중 높아진 거 보니까 국내 주식은 거의 이제 정체 상태. 그리고 주식 비중 올라간 거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거든요. 해외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돈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러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괜찮고 또 기업 배당을 국민연금도 배당 받으면 결국 그 가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순환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래 정체되다 보니까 뭐 기관 투자든 개인 투자든 우리 주식시장이 실망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더군다나 그 중국 관련해서는 정말 좀 오늘 새로운 시각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